남북 어린이 알아맞히기 경연! 자, 오늘 예선 마지막 경연입니다. 오늘 두 명의 어린이가 최종 결승에 진출하게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이 남북 어린이 알아맞히기 경연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방송이 나가느냐, 또 북쪽에서만 왜 이렇게 문제를 내느냐, 이거 너무 편파적이지 않느냐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솔직하게 모든 걸 샅샅이 낱낱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북쪽 세트로 건너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자,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남북 쌍둥이 세트가 붙어있잖아. 절대 아니죠. 이곳은 북쪽 세트가 아닌 MBC 내에 있는 매직 스튜디오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도대체? 하지만 여기서 각종 특수효과가 다 촬영이 됩니다. 자, 이 MBC 매직 스튜디오는요, 제가 가고 싶은 공간을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자, 보실래요? 어이구, 자, 이곳이 바로 평양 시내입니다. 여기가 옥류관. 자, 바로 이곳이 인민문화공원입니다. 이곳은 바로 백두산 천지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다시 북쪽 세트로 가보겠습니다. 짜잔! 그러면 우리 남쪽 세트 역시 이렇게 가상 세트냐? 물론 어른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 어린이들이 워낙 궁금해하니까 제가 지금부터 직접 확인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거는 아닙니다. 이쪽은 북쪽 세트와 똑같이 만든 진짜 세트입니다. 제가 우리 어린이들 이렇게 볼도 꼬집을 수 있고 머리도 쓰다듬을 수 있고 한 자리에서 경연을 진행하면서 우리 북쪽 어린이들도 제가 이렇게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길 바랄 뿐입니다. 네, 정말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 오 선생님도 제가 많이 보고 싶죠? 생각은 바로 한 것 같은데 덤비지 말아야 합니다. 또 제가 또 언제 덤볐다고요. 알겠습니다. 북쪽 어린이들과 함께 문제 풀면서 좀 기분이 남달랐을 것 같은데, 저희 할머니 고향이 함흥이신데 저희 할머니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자 해서 제가 이 프로그램에 나오게 된 건데, 비록 한 문제라도 못 맞춰도 할머니의 그 행복함을 다시 찾아드리고 싶어요. 아이고, 그래요. 통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서로 간의 교류가 많이 돼서 남한 아이들이 자주 북한에 갈 수 있고 북한 아이들도 자주 남한에 올 수 있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네. 자, 결승 경연으로 가는 마지막 5번 문제. 모두가 기다리던 객관식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 오 선생님 말씀대로 함부로 덤볐다간 큰일 나죠. 5번 문제 주시죠. 자연 상식입니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5가지 중에서 여름철의 날씨 특징 가운데 맞지 않는 것이 꼭 하나 있는데 몇 번인가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치겠습니다. 5가지 보기 중에서 틀린 답 하나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남쪽에서는 3월 달 정도 되면은 완연한 봄은 아니지만 그래도 봄 기온을 느낄 수 있거든요. 북한 날씨가 남한 날씨보다 많이 찬 것 같습니다, 겨울에. 그리고 또 여름에도 버스나 이런 대중교통 수단이 거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대체로 다 걸어 다니거든요. 근데 무더운 여름날 그 대도로를 몇 시간씩 걷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혼방에 더위를 먹고 사람이 까무라치기도 하고,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더위 먹고 쓰러지는 사고까지. 시간 됐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언제가 제일 좋아요? 전 가을이 제일 좋아요. 가을이 제일 좋아요? 먼저 제 생일이 가을에 있는 것도 있지만 또 너무 춥지도 않고 너무 덥지도 않은 계절이라서 가을이 좀 좋아요. 가을이 되면 좀 이렇게 고독해지거나 그러기도 해요? 아니요. 아직 그러진 않고요. 옆구리가 허전하다 이러진 않죠? 알겠습니다. 몇 번이 나와야 맞습니까? 4번이 나와야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풀과 나무들이 푸르다는 것은 날씨가 아닙니다, 이거. 예.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매일 저녁마다 내일의 날씨 하고서 알려줄 때 보면 바람이 무슨 바람이 분다든가 비가 오거나 눈이 온다든가 이게 날씨지, 풀과 나무가 푸르다는 건 여름철에 하나의 풍경 되겠지만 날씨는 아닙니다. 정말 날씨를 알려줄 때 내일 풀과 나무들이 더 푸르다고 알려주는 건 없지요. 그럼 보겠습니다. 1번 학생 3번이라고 쳤습니다. 다음 2번 학생 역시 3번 틀렸습니다. 다음 3번 학생 답을 못 냈습니까? 다음 4번 학생 5번이라고 쳤습니다. 틀렸습니다. 그럼 5번 학생 역시 5번이라고 썼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였는데 학생들이 그만 생각을 덤비면서 잘못했습니다. 솔직히 오 선생님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북쪽 어린이들이 단 한 문제도 맞히지 못했습니다. 자, 남쪽 어린이들은 과연 몇 명 정답을 맞췄을지
정답 확인해 주시죠. 1번 학생 5번, 틀렸습니다. 다음 2번 학생 3번, 역시 틀렸습니다. 다음 역시 3번, 네, 틀렸습니다. 4번 학생 역시 3번, 틀렸습니다. 5번 학생 5번. 틀렸습니다. 틀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북쪽 어린이들도 한 문제도 못 맞히고 남쪽 어린이들도 한 문제도 못 맞히고 역시 우리는 같은 한민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5개 문제가 끝났습니다. 1번 리주성 학생, 2번 홍명성 학생, 4번 종충일 학생들이 다음 단계 경연에 올라가겠습니다. 반면에 우리 남쪽 어린이들은 정승배 어린이, 윤여동 어린이, 여운 어린이가 2단계 경연에 진출했습니다. 2단계 쭉 함께 온 느낌이 어때요? 비록 떨어졌지만 그래도 북한에서 낸 어려운 문제도 맞히는 우리 남한 친구들을 보니까 제일 처럼 참 기뻤어요. 다시 한번 박수 주세요. 그럼 1단계에서 아쉽게 탈락하긴 했지만 우리 할머님 고향이 함경남도 함흥입니다. 좀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연세가 많죠. 근데 나는 18살이라고 합니다. 손녀딸 잘 두어서 이북하고 가까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평소에 우리 손녀딸이 말씀 잘 듣고 아주 재롱도 많이 부리고 그래요? 그렇죠. 저녁이면요. 엄마 설거지도 도와주고 또 엄마가 일을 바쁠 때는 할머니 이가 시원찮다고 제가 이렇게 특별히 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 효선대 직접 물어봐 주세요. 할머니가 잇몸이 좀 아프실 때요. 저희 엄마께서 할머니께 이렇게 과일을 진짜 손으로 갈아서 드렸거든요. 근데 엄마가 진짜 바쁘실 때 제가 한번 재미삼아 해봤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지금 또 하고 있어요. 재료가 뭐뭐 들죠? 레하고요. 딸기, 키위, 귤 이렇게 들어가요. 우리 할머님 생각하실 때는 어느 정도 지나면 정말 통일이 될 것 같아요? 글쎄요. 지금 우리 손녀가 나이 3세거든요. 3세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6번 문제는 북쪽 지명에 관한 문제인데 뜻에 대해서, 단어의 뜻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맞출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6번 문제 주시죠. 만경대, 칠골, 순화강, 이것은 어떤 뜻에서 지어진 이름인가? 누가 대답해 보겠습니까? 제일 끝에 학생이 일어섰습니다. 또 대답할 학생이 없습니까? 자, 그렇죠. 사실 굉장히 생소한 지명이고 조금 무리가 아닐 듯 싶은데 정승배 어린이? 지금 일어났어요. 이야, 그래요. 한자를 조금 배웠는데요. 그 제일 끝에 알겠습니다. 북한이 순 우리말 정책을 고집함에도 불구하고 5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중학교 학생들에게 일주일에 한두 시간씩 한자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도 한자를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1000여 자 읽히기를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엔 먼저 정답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북쪽 어린이들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은 다 금강산에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만경대는 12,000봉이라는 큰 봉우리라고 해서 만경대라고 한 것 같고 칠골은 7개의 골이 있어서 그런 것 같고 순화광은 광암불이라 해서 용암이라 해서 금강산이 용암으로 폭발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용암이라고 생각합니다. 야, 이 꿈보다 해몽이 더 좋다고. 정답이건 아니건 간에 우리 정승배 어린이. 잘했어요. 북쪽 어린이들 정답 확인해 주시죠. 대답해 보자요. 만경대는 만 가지의 경치를 바라볼 수 있다가요 만경대라고 부릅니다. 칠골은 잘 모르면서도 아마 기회를 놓칠까 봐 벌떡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가운데 학생이 일어났댔죠? 만경대는 봄이면 만 가지 경치를 다 바라볼 수 있다고 하여 그렇게 이름 지은 것이고 칠골은 만경대로부터 7리 떨어져 있다고 하여 이름 지은 것입니다. 순화강은 세 번째로 일어났던 평안남도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만경대는 봄이면 만 가지 경치를 볼 수 있다고 하여 만경대라고 하고 칠골은 만경대로부터 7번째 거리라는 뜻에서 칠골이라고 하며 순화강은
앉으세요. 세 학생이 다 맞추지 못했습니다. 예, 제일 가깝게 접근한 학생이 평안남도 학생입니다. 예, 만경대, 만 가지 경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만경대라고 지었다는 거. 그리고 칠골은 원래 7번째 골세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칠골이라고 하는데 꼭 만경대로부터 7번째다 이렇게까지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순화강을 대답 못했는데 물 흐름이 유순하고 골을 없기 때문에 순화강이라고 불렀습니다. 만경대의 지명 하나하나에도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는가 그런 것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 배웠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북쪽에서 계속 교육을 받아온 동년배 어린이들도 맞추기 힘든 그런 문제였습니다. 예, 빵 대 빵입니다. 이어서 7번 문제 풀어볼 텐데요. 아마도 방청석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조금 쉬운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7번 문제 과연 어떤 문제인지 선생님 문제 주시죠. 변천, 비단천, 배천입니다. 이것을 만드는 식물, 동물 이름을 찾는 겁니다. 알 수 있는 학생은 이렇습니다. 예. 답을 적어주세요.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다닐 때는 타이즈라고 그러죠. 남학생들은 멜빵에 반바지에 타이즈. 굉장히 세련된 그런 패션이고 여학생들은 그냥 스커트에 타이즈를 많이 입고 다녔었는데 그렇죠. 타이즈에다가 치마 입고. 그렇죠. 예. 그때만 하더라도 이 타이즈가 부의 상징이었거든요. 예. 근데 또 요즘은 제가 조카들한테 물어보니까 타이즈를 입고 학교 다니면은 친구들이 같이 놀아주질 않는다고. 남자들인 경우는 머직천으로 양복을 이렇게 해 입으면 거북옷으로 보고요. 예. 여자들인 경우는 반짝반짝한 이렇게 비로도라는 거 아시겠죠? 비로도. 예, 비로도를 이렇게 국가적 명절이나 이렇게 정치 행사 같은 데 입고 나가고 결혼식 할 때 비로도로 이렇게 저선옷 치마 저고리를 곱게 입고 가는 것을 최고 그 부로 상징합니다. 아까 자신 있게 우리 여운 어린이 일어났는데 답을 맞출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 일어났어요. 이제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다 이런 절박함에서 일어났어요. 어땠어요? 이거라도 해야겠다. 그럼 1번 학생이 대답해 보겠습니다. 비단초는 누에에서 뽑으며 배초는 대마에서 뽑고 면초는 목화에서 뽑습니다. 아주 똑똑하게 정말 생각을 굴리면서 대답했는데 어떻습니까? 잘 맞췄습니다. 예, 아주 잘 맞췄습니다. 맞았답니다. 예. 자, 남쪽 어린이들 정답 확인해 주시죠. 예, 2번 학생 갈대, 대나무, 당나무. 틀렸습니다. 다음 4번 학생 누에, 모시풀. 역시 틀렸습니다. 예, 아쉽게도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북쪽의 1번 리주성 어린이는 이미 결승 진출이 확정이 됐고요. 자, 이제 8번 문제를 풀어봐야 될 텐데요. 과학 문제입니다. 어떤 과학 문제인지 오 선생님 문제 주시죠. 달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러니까 달이 안 보일 때는 무슨 달이라고 합니까? 예, 구름달일 때는 지구와 태양과 달 사이가 어떤 관계인가? 반대로 보름달일 때는 지구와 태양과 달이 어떻게 놓일 때인가? 잘 생각하고 일어서겠습니다. 새 학생이 다 일어났는데 그럼 앉아서 컴퓨터로 치겠습니다. 3학년 과학 교과서에 달의 특징이나 그리고 하루 동안의 달의 움직임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한 달 동안의 달의 움직임과 모습 변화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어떤 심정으로 이렇게 지켜보셨어요? 어린 나이에 좀 긴장하는 것 같고 좀 많이 긴장하는 모습이 좀 안쓰럽습니다. 훈아 힘내. 그래요. 승배야, 그냥 평소대로 하는 대로 해. 부모로서 흐뭇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에게 의미 있는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아서 기쁩니다. 알겠습니다. 북쪽 어린이부터 정답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금음달입니다. 그런데 지구에서 달을 본다는 것은 달 자체는 빛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시키는 빛을 지구에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와 태양 사이에 달이 놓일 때는 태양에서 얻은 빛이 되비쳐서 태양 쪽으로 가지 지구 쪽으로 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질 못합니다. 반대로 태양이 놓이고 다음 지구가 놓이고 달이 놓일 때는 태양에서 받은 빛을 100% 다 지구로 반사시키기 때문에 보름달로 보입니다. 평안남도 학생 보겠습니다. 틀렸습니다. 예, 틀렸습니다. 다음 2번째 학생 지구 태양 사이의 달. 틀렸습니다. 예, 틀렸답니다. 다음 3번째 학생 해
달 지구, 해 지구 달. 맞았습니다. 예, 맞았습니다. 자, 남쪽 어린이들. 일본 학생 태양 지구 달. 틀렸습니다. 다음 4번 학생 1. 관계 지구 태양 달. 역시 틀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남쪽 어린이들은 아직까지 동점인 관계로 예비 문제를 풀어서 결승 진출자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복수 선생님, 남쪽 어린이들을 위해서 예비 문제 좀 주실 수 있죠? 그럼 예비 문제입니다. 겨울잠 자는 동물을 찾겠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2명의 어린이가 결승에 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손을 떼주세요. 반드시 결승에 진출하고 싶어요? 반드시는 아니고 그냥 우리 도의 대표로 나온 것만으로도 만족해. 아, 그렇죠. 예. 열심히 푸는 모습은 참 보기 좋은데 한숨도 내쉬면서 막 그런 모습이 우리 부모님 눈에는 굉장히 안쓰럽게 보였나 봐요. 조금 속상했어요. 아, 조금 속상했어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소리 들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오복숙 선생님, 마저 정답 확인해 주시죠. 1번 학생 선생님 어떻습니까? 다람쥐, 곰, 개구리, 뱀, 두더지 5개 맞았습니다. 예. 다음 2번 학생 곰, 두더지, 오소리, 다람쥐 4개 맞았습니다. 다음 4번 학생 뱀, 개구리, 곰, 자라, 도마뱀. 예, 어떻습니까? 5개 맞았습니다. 예, 5개 맞았습니다. 정승배 어린이, 여운 어린이가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박수로 축하해 주겠습니다. 아, 우리 연여도 어린이 너무너무 잘했어요. 기뻐서 선생님들이 축하의 꽃송이들을 들고 예, 올라가고 뒤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세요. 결승에 진출한 소감. 일단 좋고요. 예. 북쪽 어린이들아, 결승전에서 한번 겨뤄보자. 아유, 그래요. 예. 북쪽 어린이들아, 너희들이 매일 입고 다니는 그 옷 나도 한번 입고 싶구나. 이렇게 해서 준결승 마지막 5조 경연까지 모두 펼쳐봤습니다. 아이고, 그동안 참 우리 북쪽에 계신 오복수 선생님 너무 수고 많이 하셨는데 한 말씀 해주셔야죠. 예, 우리 북남 학생 모두 아주 똑똑하게 생각을 굴리면서 아주 잘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대한민국 방송 최초로 펼쳐진 남북 어린이 알아맞추기 경연, 장장 10주에 걸친 예선 경연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남쪽 13명 어린이와 북쪽 13명 어린이가 펼치는 대망의 결승 경연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